네, 이번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표결과 관련해서 키맨은 바로 한동훈 법무장관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관련 영상 보고 오시겠습니다. 저번에 주셨는데 뭘 또 주냐? 저번에 그거 제가 잘 쓰고 있는데 라고 말하는 노웅래 의원의 목소리, 돈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도 그대로 녹음되어 있습니다. 네, 지난해 말 노웅래 의원 체포 동의안 표결 당시 모습입니다. 지금 보면 돈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 그대로 녹음되어 있다. 상당히 구체적인 정황을 이 국회에서 체포 동의 이유 보고할 때 밝힌 건데 이 한동훈 장관의 그 발언이 과연 표결의 변수가 된다고 보십니까? 상당히 중요한 변수라 봅니다. 저는 그 한동훈 장관을요, 개인적으로 그 조선제일검 주로 그 수사로서 평가하잖아요.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는 조선제일검이면서 동시에 그 조선제일혈을 가졌다. 이 말은 그 문무를 겸비했다. 옛날에 국회에서 최강욱, 김남국 여러 의원들이 한동훈 장관하고 붙었다가 거의 국민 여론의 질타를 받은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네. 따라서 저는 이번에 상당히 한동훈 장관이 기존에 우리 언론에 보도 안 됐던 이런 새로운 스모킹 건들, 명백하고 중요한 증거들을 아마 제시할 걸로 봐요. 제시하면 이게 물론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한동훈 장관이 반감이 크니까 오히려 표가 더 나올 거다. 양분한 위원장 이런 전망도 있지만 그렇지만 이게 명백한 증거를 제시했을 때는 오히려 저는 흔들리는 의원들이 더 많을 것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아마 이번 대장동 구속의 가장 하이라이트는 한동훈 장관의 국회 설명,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의 반박, 이 두 싸움이 아닌가 저는 그래 봅니다. 네, 소장님 지금 한동훈 장관이 이 당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고 나서도 내가 설명이 과했던 게 아니라 부족했던 것 아니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었거든요. 앞으로 또 어떤 전략을 좀 쓸 거라고 보시나요? 많은 분들이 사실은 한동훈 장관의 어떤 발언이 오히려 자극을 해서 부표를 던졌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돈 세는 소리, 그게 돈 세는 소리인지 종이를 넘기는 소리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게 자극적인 선정적인 단어를 장관이 꼭 굳이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의원들이 굉장히 반감을 얻었고 그런 차원에서 아마 이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라고 보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한동훈 장관이 그러한 유사한 발언을 한다면 오히려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는데 더 도움을 주는 그런 발언이 될 것이다. 그래서 저는 반대되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영장 청구서에 나와 있는 내용 자체가 상당히 오류예요. 따라서 많은 국회의원들이 여기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에 전체 금액이 수익을 볼 수 있는 금액이 9,700억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4,895억의 배임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여기는 이 얘기는 뭐냐면 대법원 판결에서 5,503억이 이미 이 공공 환수가 된 걸로 대법원에서 판결이 난 것인데 이것도 부정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대법원 판결을 검찰의 주장이 그거를 거부할 수 있는 것인지 아마 국회의원들은 거기에 동의하기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아마 이 부분에서 체포동의안이 설득력 있게 이제 국회의원들한테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이재명 대표는 과거 대선 후보 시절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를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국민의힘은 약속을 지키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대외 방탄 여론전에 체포 동의안 표단속을 위해 당내 협박까지 하려니 여러모로 곤란한 민주당입니다. 민주당이 민생의 길로 향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불체포 특권 포기의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더불어 방탄당이라는 나락으로 추락하는 것을 부디 멈추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 오셨지만 불체포 특권을 포기해라라고 압박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당연한 권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그러니까 이제 가장 불멸의 밤을 보내시는 분은 이제 당사자인 이재명 대표겠지만 민주당 소속 168명의 국회의원들도 굉장히 좀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왜냐하면 이 체포 동의안을 만약에 부결시켰을 때 국민 여론이 어떻게 돌아갈까? 그리고 이번 한 번이 아니라 앞으로 이재명 대표를 향한
여러 혐의와 관련돼서 계속해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고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왔을 때 그때마다 부결시켜야 되는 것인가? 그런 것이 장기화됐을 때 과연 내년 4월 총선에서 자신들의 어떤 지역구민들의 여론은 또 어떨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고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지키는 것도 지금 당장은 중요하겠습니다만 지금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가장 크게 고민하고 있는 것은 내년 4월 이제 1년 앞으로 다가온 총선에서 이재명 대표와 함께 총선을 치르는 것이 과연 민주당의 승리, 자신의 어떤 그 선거 승리에 도움이 될 것인가? 아니면 지금이라도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길을 분리해서 따로 대응하는 것이 민주당을 살리고 자신의 어떤 재선 3선의 어떤 발판이 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는 지금 이 시기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표결 여부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만 가장 불멸의 밤을 보내실 분은 이재명 대표겠지만 그와 못지않게 불멸의 밤을 보내고 계신 많은 민주당 의원들이 생겨나고 있다. 이런 점이 앞으로 표결에 좀 변수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또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영장 실질 심사에 자진 출석해라 이런 목소리도 내고 있는데 자진 출석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재명 대표도 혼자서 스스로 결정하기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본인이 개인이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그것은 이제 개인의 결정을 넘어서 결국엔 제1야당 대표로서의 결정이 되기 때문에요. 당원들이나 또 그리고 국민 그리고 지도부 그리고 소속돼 있는 의원들의 어떤 뜻도 반영해서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나서서 뭐 직접 참석을 하겠다 여부를 혼자만의 뭐 고독한 결단으로 하기는 어려운 상황까지 지금 이르는 것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지도부와 또 그리고 의총들 거쳐서 그리고 당원들의 의견까지도 전체를 수렴하면서 지금 많은 논의들 그리고 의원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많은 생각들과 고민에 빠져 있을 거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다만 이제 국민의힘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이 불체포 특권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는 것도 민주당으로서도 다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게 여야가 만약에 공세가 바뀌어서 여당에서 뭔가 불체포 특권을 내려놔야 되는 그런 순간이 됐을 때는 또 공수가 바뀐 공격이 있을 것이라는 것도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판단하실 겁니다. 적어도 국민의힘에서 이 불체포 특권을 내려놔라 이런 말보다는 국민들께서 그런 말씀을 하실 때 민주당 입장에서 더 따가운 것이기 때문에 지금 사실 고민해야 될 것은 이것을 부결시킨 그 이후에 과연 국민들께서 이 수사가 야당 대표에 대한 정적 제거 수단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부결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국민들께 어떻게 설득하고 다가갈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훨씬 더 중요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 동의안 표결과 관련해서 정치권의 상황을 한번 짚어봤습니다.